역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1등이야. 예를 들어서 뭐 재계에서도 그렇고 학문에도 또 기술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영에도 있고 난 뭐 최고야 하는 순간 항용유엘에서 높이 솟아 올라간 용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 제일 큰 예가 일본의 그 어떤 기술 혁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내가 일본을 갔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개도 만행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경기가 좋았으면. 그러면서 내가 그 일본 시내를 그때 내가 고베에 갔는데 고베 시장을 쭉 둘러보면 전부 다 물건들이 새롭고 전부 사가지고 가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슈퍼에 들어가서도 뭐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또는 전자제품이라든지 하는 게 뭐 탐나는 것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 낚시 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뭐 일본제가 그 당시는 뭐 최고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별로 돈도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 좀 가져온 걸 한국 세관에 와서 다 뺏겨버리고 뭐 압수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뒤에 일본을 갔어. 가서 시장을 쭉 둘러보는데 별로 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물건들이 한국에 다 있어. 그러니까 국산제도 그만큼 발달해 갔고 또 수입 자유화가 돼 가지고 대체 한국에서도 그렇게 뭐 세관에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거 필요 없이 구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미군 PX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PX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물건들이 엄청 좋았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깡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물건들이 넘쳐났어. 그 뒷구멍으로 PX에서 그 군인들이 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흘러나와서 사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미군 PX에 갈 필요성이 없어. 그래 한 번은 그 미군 PX에서 이제 개방을 해서 한번 구경을 갔어. 그래 무엇이든 사가라는 거예요. 그 쭉 나열해 놓은 물건. 가서 보니까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1등 하고 있는 나라가 뒤쫓아오는 추격해 오는 기술에 결국 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거든요. 일본에서 기술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기술을 따라갈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냥 그 기업체가 돈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 기술을 전수해주고 막 이게 뭐 그 한마디로 산업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보십시오.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 회사가 몽땅 다 모은 것이 한국의 삼성 하나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그 GDP가. 자동차, 토요타라든지 뭐 닛산이라든지 혼다라든지 이게 세계 시장을 제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현대라든지 이런 것 속에 굉장히 뒤처져 있는 현상 속에 있고 머지않아 망한다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자존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도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옛날에 그 신일본 제철 같은 건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의 포스코보다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최고다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1등 한다. 내가 최고의 탑에 정상에 올랐다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겸양이 아니고 여분이라는 것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도 지금 뭐 삼성이 세계에서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LG 같은 것이 일본의 가전제품을 전부 다 싹쓸이해서 다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GDP 세계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고 또 그다음에 산업의 규모가 크니까 결국 숫자에서 지는 것이거든요.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중국이 세계 GDP 2위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영토와 인구의 비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알찌게 우리 작은 소국을 가지고 세계에서 선도해 나가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학문을 공부하고 나의 길을 갈 때는 절대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에 그걸 최고라는 순간을 가지는 순간에 항용류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용은 결국은 밑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절대 여러분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역경을 가지고 새로이 해석을 해서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할 때 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역은 한 30~40%도 채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강의를 할 때 내를 뛰어넘는 생각을 하라. 저 선생님이 난 여러분들에게 길을 조금 인도해 주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요번 이 3차 강의에서도 우리 연구원 중에 하나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한 걸 내가 발견을 했어요. 나도 모르는 걸. 정말로 하나 배웠다고. 그래서 아주 굳고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고 인류 대학을 나와서 나는 사법고시나 로스쿨 같은 데 나와서 최고로 달린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한참 내가 가지고 있던 운이 좋은지 내가 갖고 있던 역량이 최고의 꽃을 피우면서 엄청스럽게 재물이 들어올 때는 역경에도 있습니다. 돈이 한참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산처럼 쌓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품도 마찬가지고 인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가 아주 콧대가 높고 인물이 이쁘면 남자들이 선망하는 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생을 통해 사람을 보는 것을 그 직업으로 삼아왔는데 여자가 아주 인물이 좋고 훤칠하게 잘생긴 여자가 내 앞에 턱 앉으면 이 여자 혹시 이혼하지 않았을까? 생활은 잘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왜? 잘생긴 사람이 오히려 가정적인 파란을 더 많이 겪어요. 근데 생긴 건 수수하게 생겨도 아주 어떤 용모라든지 하는 행동이 매력적이고 그 기가 강한 사람은 자식 잘 놓고 아주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모, 재력 또는 어떤 기술 이런 것이 절대로 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밑으로 떨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오늘 순간부터 내려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봐집니다.